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도 지역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판로가 줄어든 지자체는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일주기 추모식이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경영난으로 매각설까지 불거졌던 플라이 강원이 항공기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자금 확보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 노선 확대도 추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영월군이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마을을 조성합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마을은 한옥호텔과 실내 수영장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지역마다 축제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특산물 판매 감소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홍천 찰옥수수를 사기 위한 차량입니다. 홍천 찰옥수수 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같은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판매 행사를 통해 옥수수 20만 개 정도를 소비했습니다. 축제가 열렸던 지난 2017년에 비하면 7만 개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수확량도 크게 늘어 새로운 판로 확보가 시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고 또 소비처가 또 많이 이제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안내문까지 이제 넣어서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거기 판매 행사라도 하는 농작물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축제를 통해 대부분을 소진해 판로에 대한 고민이 없던 화천 토마토. 지난 2019년에는 토마토 축제에 11만 명이 다녀가 직접 경제 파급 효과만 6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화천 토마토 축제는 2년째 판매 행사도 없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또 다른 주요 작목인 애호박도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까지 급락해 산지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심화되고 있는 농가 경영난, 판매망 구축과 저장시설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영난을 딛고 재도약에 나섭니다. 먼저 항공기 한 대를 추가 도입하고 국내선 운항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대만과 중국, 베트남 등을 국제선 취항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 한 대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착륙합니다. 위풍당당한 조종사들은 손을 흔들며 항공기에서 내립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재도약을 위해 추가 도입한 항공기입니다.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정비와 도색을 마치고 양양국제공항으로 들어온 180회석 규모의 플라이 강원 2호기는 오는 13일부터 재개되는 양양 대구 부정기 노선에 투입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 2대를 반납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플라이 강원. 12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면서 8개월 만에 다시 노선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근 신규 자금을 투입하여 생존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회복 시기에 따라 화물 운송 사업, 기재 다변화 등 플라이 강원만의 TCC 전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중형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등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대만과 필리핀, 중국 노선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 공항뿐만 아니라 양양도 강원 관광의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백신과 또 면역력이 확충이 되면은 본격적인 우리 양양 플라이 강원의 날개를 활짝 펴서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데 큰 중심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한때 심각한 경영난으로 매각설까지 불거졌던 플라이 강원. 이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양양공항과 강원도를 알리기 위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일주기 추모식이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유가족과 사고 생존자, 춘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추모식에선 헌화와 참배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희생자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 지키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저희 다짐 또한 지난 1년간 지켜왔었고요. 또 지켜가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수사 결과가 나와서 아직 1년이 됐는데도 결과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솔직히 화도 나고요. 춘천 의암호 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폭우 속에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작업을 하던 중 고무보트와 환경지도선, 경찰 순찰선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동해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해외 입국자를 고발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22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와 자녀가 자가격리를 하던 지난 3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6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최근 도내 한 고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부모, 학교를 잇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차별 없는 교내 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지도 반경이 아닌 곳에도 CCTV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해당 학교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도 전역을 클래식 향연으로 물들이는 세계적인 음악제가 평창에서 진행됩니다. 바로 평창 대관령 음악제인데요.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제 박혜영 운영실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실장님 반갑습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벌써 올해로 18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주제도 궁금하고 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올 제18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주제는 산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개최할 예정인데요. 영어로는 Alive인데 예술 감독님의 의도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으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이번 음악제의 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코로나19로 올해도 한국인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음악제를 꾸리면서 한국 하면 가장 떠오르는 풍경이 많은 분들이 산을 떠올리고 계시는 것과 또 산세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음악제가 개최되는 강원도라는 점에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8월 7일까지 알펜시아 리조트 내에 있는 알펜시아 콘서트홀과 뮤직 텐트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다양한 공연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연 내용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개막 공연에는 지휘자 정치홍 선생님,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선생님, 그리고 음악제를 대표하는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고요. 또 그 밖에 기타리스트 박규희 선생님, 피아니스트 박종현 선생님 리사이틀 무대가 있고 또 김설진 무용가와 소프라노 서예리, 피아니스트 손여름 예술감독님 그리고 그 외 다른 연주자분들이 함께 무대에서 그려내는 8월 2일과 3일 공연도 기대가 됩니다. 또 대표적인 실내악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신 백건우 선생님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선생님,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첼로 수석을 맡아주신 첼리스트 김두민 선생님 세 분의 피아노 트리오 공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무대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그런데 최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계 역시 비상 상황인데 이 대관령 음악제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음악제도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모든 공연의 객석 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공연장 소독, 체온 측정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스스로에 대한 방역,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수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음악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협조와 당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안타까운 소식은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수도권까지 강화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 음악제에서도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음악제 개최를 위해서 연주자와 스태프 이동을 최소화하고 확실한 방역 관리가 가능한 메인 공연장만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기다려주신 관객분들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기회에 꼭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온라인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참여 방법 끝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규모로 음악제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음악이 여러분들께 큰 위로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현장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음악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감상하실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대관령 음악제 박혜영 운영실장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여유를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특히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옥 여행이 인기라고 합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지닌 영월군도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 호텔이 들어서는 영월 한옥마을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2016년 강원도와 영월군 시행사가 한옥 문화사업 업무 협약을 맺은 지 5년여 만입니다. 축구장 40여 개 규모의 땅에 한옥 호텔과 문화전시장, 실내 수영장 등 복합 휴양시설이 조성됩니다. 1,300여억 원 사업비 전액은 민간 투자로 이뤄집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 온 거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 영월의 이 한옥이 전국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한옥마을을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도 전망돼 진입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호텔로 가기 위해서 투자되는 금액만큼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와 관련된 고용 창출 그런 면에서 다각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공 목표는 2025년.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지난 5일 코로나19 상황 속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원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부터 3차례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아직은 그 혈액 제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혈액 제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향후 혈액 수급 상황을 고려해 캠페인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수험생들을 위해 수시 전략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컨설팅은 춘천, 원주, 강릉 권역에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진학 지원 시스템에 전송된 학교 생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는 정시 준비생을 위한 수능 강좌도 개설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